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대화는 우리의 언어 표현, 외국어 학습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장은 3개를 준비했고요. 특히 오늘 강의는 외국어 학습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특히 영어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어 학습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외국어 학습이나 영어 학습에서 배우는 근본적인 원리에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듣기, 쓰기를 한 번에라고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특히 외국어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에서 그리고 어떤 이론 체계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실제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지요. 이렇게 뛰어난 언어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의 본질에서 잘못되어 있다면 어떡할까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말하기, 듣기, 쓰기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뛰어난 언어 DNA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일본어 방식에서 벗어나기, 그리고 알파벳과 발음 기호가 완벽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일본어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공부 점수가 높은 분들 혹은 외국어 학습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알파벳과 발음 기호가 완벽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는 기호 문자 체계에서 보면 알파벳은 가로쓰기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배열하는 방법이고요. 이 글자 표기 원리를 우리의 언어 환경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외국어 학습의 과정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죠.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표기 원리는 바로 소리 호흡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다르게 받침 글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침으로 생각하는 소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알파벳과 다르게 음소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받침 기호, 받침 표기, 그리고 이 받침을 통해서 소리가 한 번의 호흡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영상은 3일절 외래어 표기입니다. 3일절 그리고 외래어로 시작하는 제목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외래어 표기법 관련되는 최초의 원고지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제2장 세칙의 1항입니다. 모음이 따르지 아니한 마찰음과 전설음은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홀소리 을을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론적으로도 어려워 보이고 뭔가 그럴듯한 논리체계로 보입니다. 저 역시도 이 내용을 암기했고 이 원칙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지요. 특히 모범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체계를 주입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모음이 따르지 아니한 마찰음과 전설음은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홀소리 을을 붙여 적는다. 자, 이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외래어 표기법의 최초의
내용이고 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언어 학습을 어렵게 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대부분의 공부를 잘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바로 이 체계를 보자마자 이론 체계로서 암기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항이 잘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간단해 보이지만 저기에는 엄청난 언어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모음이 따르지 아니한 마찰음과 전설음은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홀소리어를 적는다. 이 말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공부를 했겠지만 저 원리 하나가 적용됨으로 해서 훈민정음 표기 원리가 훼손되기 시작을 합니다. 저 말을 달리 바꾸어서 표현하면 자음 뒤에는 모음 을을 붙이겠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자음과 모음을 하나로 합치겠다라는 결과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밑에 STOUV 이렇게 해놓고 영어 발음에서는 STOV라고 되어 있죠. 발음이 왼쪽이고요. 오른쪽이 알파벳 표기입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무엇이 잘못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S를 뭘로 보고 있냐면 시옷이 아니라 스로 보고 있습니다. T하고 모음이 연결됐으니까 토로 연결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S 뒤에 T라는 자음이 왔을 때 여기에 모음 홀소리 을을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 발음에 없는 을을 넣는 것이고요. 알파벳은 음소 표기이기 때문에 시옷이고 티읕이지 이게 스 소리가 아닙니다. 언어학적으로 설명하면 음소를 음절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음소를 음절로 바꾸는 글자 표기와 소리 방식은 일본어 방식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외래어 표기 원칙을 제정할 때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가 오구라 신페이라는 사람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 두 줄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이 바로 일본어 원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음소를 음절로 보는 일본어 방식.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일본어의 자음과 모음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소리 원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음 뒤에는 무조건 모음을 써야 되는, 그리고 그 글자 하나가 자음과 모음이 합쳐진 소리라는 것이죠. 제가 첫 페이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바로 이러한 전제 조건에 정확히 이해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어로 바뀐다라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홀소리 을을 풀이어 적는다라는 이 원칙에 충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원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 결과는 일본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일본어 방식으로 영어 발음을 하게 되는 이 원리가 바로 우리의 외래어 표기 제정 원칙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외래어에서만 이렇게 쓰는 것이고 외국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래어와 외국어를 명확히 나누어서 이것은 외래어고 이것은 외국어고 이렇게 학습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원칙이 맞다고 주장하는 교과서나 학습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시험을 보게 되면서부터 일본어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음소를 음절로 보는 이러한 무서운 원칙이 여기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방식으로 표기한다면 STOUV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스토브라는 발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래의 글자들을 쭉 보시면 스무드, 단스, 로즈, 굿즈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음들이 바로 외국어 학습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제가 첫 마디에서 외국어를 오랫동안 공부한 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우리가 언어 학습에서 정말로 성실하고 모범적이기 때문에 저러한 원칙이 맞다라고 해놓은 것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시험을 볼 때 잘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어 발음이 혹은 외국어 발음이 일본어로 바뀌는 결정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한 방에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를 할 수 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 speak English. 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아래에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을 할 때 처음에 P를 피읍이라고 이해를 했다면 절대로 스피크로 공부를 하지 스피크로 들리지 않습니다. S 뒤에 P가 올 때는 쌍비읍 소리가 난다. 이 원리를 받아들이면 저 소리가 speak으로 들릴 것입니다. 또한 speak 같은 경우에는 S 뒤에 P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각각 단어 중에서 speak에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발음으로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 학습할 때 speak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음소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외래어 표기나 외국어 학습에서 잘못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S는 시옷이지요. S 뒤에 P가 왔으니까 쌍비읍 소리가 납니다. EA가 우리말 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K는 키읔 소리가 난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혼맨정음의 글자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시옷, 쌍비읍, 이, 키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옷 뒤에 모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을을 넣는 것입니다. 스. 그 다음에 피를 피읍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피. 그리고 이 키읔을 받침이 아니라 일본어처럼 모음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을을 넣게 되겠죠. 그러면 스피크 이렇게 이해하고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래어 표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 한 줄이 바로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글자를 음소기 때문에 각각의 소리를 배열해서 한 방에 연결하면 이러한 speak처럼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간혹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런 의문을 갖고 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소리 들어보니까 의소리 나던데요. 맞습니다. 영어에서는 의가 명확하게 발음으로써 표현하는 글자도 없고 실제로 의를 표기하기 위해서 표현한 원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음 기호에서도 실제로 의 소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의라는 모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언뜻 이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뭔 소리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영어에는 의 발음이 없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발음 기호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언어학에서 발음 기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 좀 다르게 표기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라는 소리를 알파벳으로는 표현하는 원리가 없다. 이런 기본 원칙을 갖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없는 를 어디서 넣었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외래어 표기 원칙,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외래어 표기 원칙에 보시면 그 출발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출발점에서 잘못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훈민정음 표기가 아닌 일본인들의 한글 영어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피크라는 발음이 더 이해가 되고 익숙하게 이해하는 그런 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이 뛰어난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의 오류나 이런 부분도 빠르게 습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것이지요. 저는 그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빠르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기 원리 그리고 를 넣는 방법이 일본어 방식의 글자 원리다. 이 방법을 빠르게 아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ORTS로 연결되는 스포츠로 발음하는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입니다. 같습니다. S는 시옷으로 했고요. P는 쌍비읍으로 표현했습니다. O는 O 소리가 나고요. R은 리을로 표현해봤습니다. T는 T고요. 복수를 나타내는 S가 붙어있죠. 이러한 표기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연두색에 가까운 글자로 표기한 원리를 보시면 한 번에 한 호흡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리 호흡의 원리가 바로 훈민정음 표기의 핵심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음소를 정확히 소리의 호흡에 맞춰서 하나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로 표현하는 방법. 그러면 이 소리가 발음이 될 때는 spurs, spurs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일본어 방식의 이론 체계가 또 등장합니다. 아마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학습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이 체계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S 뒤에 쓰고 P는 피읍이고 O는 O가 나고 그 다음에 R은 소리가 안 나니까 무시하고 T하고 S가 결합되면 츠로 소리가 난다. 교과서에서도 아마 이런 원칙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기 원칙을 시험으로 보고 그 시험을 통과한다는 어찌 생각하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영어 발음이 난다라고 학습을 하고 그 과정을 빠르게 습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 체계로 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소리가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소리가 spurs, 이 소리에 가깝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달라지는 발음이고 달라지는 소리 그리고 다르게 읽는 원칙이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제가 새롭게 뭔가를 막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음소를 훈민정음 표기 원리처럼 받침의 표기 원리로 자음이 겹칠 때 한 번에 같이 표기를 하면 한 번의 소리 호흡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리 표기 원칙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 언어학과 그 언어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운 방법으로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이론 체계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읽고 쓰기 말하기라고 했기 때문에 읽는다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두 번째 문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She reads a book. 그녀는 책을 읽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받침에 디귿과 시옷을 같이 표현했죠. 그리고 받침에 두 개의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가 뒤에 모음을 만날 때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두 개의 문장을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She reads a book. 이렇게 읽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쭉 음소별로 나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발음을 하고 읽어나가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연결되어서 소리가 납니다. reads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reads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읽는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고 쓰고 읽히기 때문에 읽는다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 발음과 R 발음, 이 구별은 문장의 중간이 있을 때는 겹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도 있지만 R이 맨 앞에 나올 때는 우리말에서는 루나 로를 섞어서 표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R을 루로 표현했고요. EA가 E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D는 디귿이고요. 3인칭 단수의 동사라고 표현되는 현재형일 때 S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S를 표현했고요. 그러면 S는 시옷으로 소리가 난다고 표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모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고요. 일본어처럼 리드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세 번의 소리 호흡이 아닌 한 번의 소리 호흡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reads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리에서는 read 같은 경우에 read 여기를 우리말의 기본 원칙에 의해서 read 이렇게 발음하고 마지막 시옷을 흘리는 소리로 내면 모든 음소를 정확히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을 하기 전에 그러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있었던 그 소리들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없는 소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몇 가지 글자 표기를 덧붙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말에 없는 소리지요. 영어의 F에 해당하는 소리이고요. 이 소리에는 피읍 아래의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V 소리에는 비읍 아래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우리말에 없는 소리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소리들, 특히 외국어에서 등장하는 이 소리들을 새롭게 개발하여 표현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있었던 글자들을 활용하기도 했고요. 그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z에 해당하는 소리는 세모 모양의 글자로, 그리고 번데기 발음이라고 이해하는 소리에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번데기 발음과 같은 소리를 내는 방식을 가졌지만 목젖이 울리는 소리에는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th 발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f에 해당하는 소리,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었다가 다시 대통령에 도전하는 트럼프라는 사람의 유행어가 있죠.
You are fired 이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You are fired에서 fired 부분과 You are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소리인 F소리는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로 표기했고요. 뒤에 earned 이 부분은 리을과 디귿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또한 you are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화에서는 you're fired 이런 식으로 발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에 없는 F소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fired, 해고된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F에 해당하는 소리에는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냈고요. 알파벳의 한 개이기도 하지만 이 I라는 소리가 모음 3개를 표현합니다. Ier 이렇게요. 한국인들은 음소의 하나의 글자를 표기하는 데 익숙하고 훈민정음이 가진 기본 원리이기도 하지요. 하나의 글자는 하나의 소리가 난다라고 이해하겠지만 알파벳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의 글자에 음소 3개가 겹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R 발음은 약하게 리을로 소리가 나고요. E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D는 디귿으로 표현했죠. 따라서 이러한 소리를 합치면 아래에서 표현한 것처럼 fired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외국어 학습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기본 원리, 그 기본 원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표기 원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공부했고 언어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